저희는 노산의 기준이 만 35세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임신한 날짜가 아니라 출산 예정일의 기준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러면 아내가 90년 9월생이니까 올해 10월 말까지는 임신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7월부터 준비하면 7, 8, 9, 10 기회가 4번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좀 됐는데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물론 요즘은 고령 임신도 아주 흔한 일이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대부분 순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 해도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미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직은 준비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싶을 때도 있어요. 어차피 애를 만들더라도 고통은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 나는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 억지로 뭘 하게 하고 싶진 않아. 막 난소에다가 주사를 맞는다거나 난자 추출해가지고 냉동 난자하는 사람 있잖아. 시험관도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자기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좀 정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참 어려워. 이게 왜냐하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임신을.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했던 거는 되게 후회할까봐 나중에 임신을 안 한 사람이랑 못한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못한 사람이 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도를 해보고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했을 때 좀 더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안 해보면 그러니까 그때라도 가질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나중에는 결국. 지금이 그나마 확률이 있잖아. 아직 노산이 아니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제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걱정은 안 돼. 아니 그냥 애를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낳을 수 있을까? 잘 낳을 수 있을까? 2번은 잘 기를 수 있을까? 그거잖아. 그러니까 엄청 무섭긴 해. 저희도 무섭잖아. 나도 무섭지.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계획 임신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엽산부터 사서 먹고 있고요. 공부한다고 책도 샀고 최근에는 산부인과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임신 준비생한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나 찾아봤는데요. 일단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혈액검사랑 소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항목이 좀 제한적이고요. 첫째 임신에 한해서 여성만 해준다는 점도 아쉬웠어요. 부족한 부분은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긴 합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여성은 최대 13만원, 난소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최대 5만원, 정액검사 비용만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좀 짜다 싶은 게 병원에 한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도 그만큼 많이 나가는 구조니까 남녀 합산 18만원은 첫날이면 다 소진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참고로 저희는 일산 차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고양시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입니다. 8층 난임센터에서 접수하고 나면 남자는 비뇨기과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고 여자는 난임센터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처음 방문하고 느꼈던 점은 병원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난임센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둘 중 하나일 거잖아요. 아기 한 명 없고 기분 좋게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오시거나 진료실 앞에서 우는 사람도 봤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을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남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정액검사에서 정자의 상태를 봅니다. 정자의 수, 활동성, 모양. 저는 대부분 다 정상으로 나와서 피검사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 임신해도 문제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여자는 해야 할 게 훨씬 많았어요. 선생님 만나기 전에 결혼한 지는 얼마 됐고 초경은 언제 했고 건강검진 해서 뭐 이상이 있었나 뭐 자궁 초음파? 최근에 초음파 한 적이 있냐 최근 생리 시작 일자가 언제냐 이런 되게 기본적인 거를 거기서 다 수집을 해. 초음파는 뭐 했어? 어디 했어? 그냥 자궁 내부에 초음파를 넣어서 이렇게 양쪽 난소 보고 자궁 두께 보고 그냥 전반적인 건강, 아기 집의 건강. 그 AMH 얘기했었잖아. AMH 수치가 높으면 다낭성 난소를 진단할 수 있고 난소 기능은 복불복이 되고 그래서 불임인 사람들 중에서는 AMH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 많고 근데 높은 사람은 다낭성 소견이 있으니까 배란이 불규칙하고 그래서 난임이 될 수 있다. 배란일이 진짜 길어. 그게 길어져 주기가. 그리고 AMH가 높으면 인슐린 대사가 안 돼서 뚱뚱해질 수 있다. 근데 자기가 그거라고 했잖아. AMH가 상위 5%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지. 대단. 자기는 그런 거였어. 많이 먹어서가 아니었어.
선천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약을 쓸 수도 없고 이렇게 검사를 다 하고 나면 부부가 함께 난임센터 교수님한테 진료를 봅니다. 그러면 자연 임신을 시도할지 아니면 추가 시술이 필요한지 판단해 주시는데 교수님이 저희 상황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기억에 나는 코멘트는 만 33세면 난임센터 오시는 분들 중에선 가장 어리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괜찮다. 남편분 정자 상태가 올해 본 사람 중에서는 최고다. 그래서 그냥 나팔관 조영술 이런 거 안 해보고 자연 임신부터 권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건강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생리주기 맞춰서 한 달에 한두 번 내원해야 하고요. 초음파로 난포 크기를 보고 배란 예정일이 언제다 추정이 되면 몇 월 며칠에 부부관계하라고 정해줍니다. 달력에다가 하트 그리면서 표시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숙제라고 부르던 게 이거더라고요. 중요한 순간. 얼큰 수제비 하나랑요. 떡만둣국 하나. 얼큰 수제비 떡만둣국이요? 네. 와, 맛있겠다, 그렇지? 수제비. 저희가 임신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태교 같은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임산부가 안정을 취할 필요도 없다고 해요. 마냥 누워서 쉬는 게 오히려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산부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건강하게 해야 할 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필수 영양제 정도 챙겨 먹고 그거면 된다. 저희는 뭔가 대단한 게 필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평범하고 상식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임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면 좋은 것들이니까요. 다만 건강은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원래는 2년마다 국가검진만 받았었는데 이번엔 돈을 좀 보태서 차병원에 실속 B형 검진을 받았습니다. 국가검진에 비하면 복부 골반 CT랑 대변 검사가 있고요. 혈액 검사 항목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60만원 치고는 비싸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싸제 병원이 편한 면도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사람 바글바글한 곳에서 공장식으로 돌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했어요. 근데 차병원은 간호사분이 1대1로 붙어서 진행을 도와주십니다. 수면 내시경까지 해도 2시간도 안 걸려서 좋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집에 실내 자전거를 들였습니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판매량이 제일 많은 걸로 샀어요. 저희가 워낙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헬스장 등록해도 일단 집 밖에 나가야 하잖아요. 저희 성격에는 금방 포기할 게 뻔해서 습관부터 들이는 데에는 실내 자전거가 나을 것 같았어요. 딱히 살을 뺀다기보다는 건강을 좀 좋게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30분씩 땀에 흠뻑 젖는 강도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돈값은 할 것 같습니다. 멋있네. 자전거도 타네. 그치 콩이? 엄마 자전거도 타네. 뭐 봐? 풍알야. 이거 하면서 보기 딱 좋아. 뭐야 저거 롤이야? 어. 이거 이름이 뭐더라? 야소네? 응. 아케이드 모드 그런 건가? 약간 그런 거 같아. 재밌겠다.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있지 않아? 자전거 탈 때? 어. 뭐라고 부르지? 스파클링? 아닌데. 에어컨 켜줄까? 괜찮아? 하드 모드. 하드 모드? 마지막으로 저희 둘 다 먹던 약을 끊었습니다. 저는 탈모약이랑 경미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정자의 품질을 위해서 중단했어요. 사실 먹어도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괜히 찝찝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없네. 여기도 없네.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아내는 불안이랑 수면과 관련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 줄여오다가 이번에 완전히 끊었죠. 저희 둘 다 정신과 약을 계속 달고 살았었으니까 이렇게 단약하는 것도 사실 꽤 큰 도전이었어요. 자세 봐. 왜 이상해. 아 라비. 지금은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임신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뉴스 보면 거의 뭐 자포자기한 분위기잖아요. 저희도 여기 나올 만한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근데 그러다가도 막상 밖에 나가잖아요. 다들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이터에는 세상 모르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들도 다들 표정이 좋아 보이니까 나만 근심 걱정 안고 사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비관적으로 살았었는데 점점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뉴스로 접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개인적 경험, 그 둘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려 할 때 대부분 미디어, 그 중에서도 뉴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는 얼핏 보면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걸 내보낼지 말지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편향적이기 쉽습니다. 하물며 뉴스도 그런데 다른 매체는 더 심하겠죠. 근데 그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믿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뉴스를 공평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사건만 비중 있게 보게 되잖아요. 내 나이, 성별, 사는 지역, 소유물과 관련된 일, 혹은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해서 특히 감정적으로 동하는 일, 그런 사회적인 사건으로 나의 경험을 구성하면 세상이 되게 부당하고 힘든 곳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나의 개인적 경험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자꾸 사회에 의탁하면서 마치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무 근거 없이 언젠간 나도 겪을 거라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90년대생을 보고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점점 고갈돼서 딱 90년생부터 못 받는다고 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든다고 하고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잘 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도태될 거다. 그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90년생이라는 건 나를 설명하는 극히 일부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나이, 성별, MBTI, 직업, 연봉, 학력, 가족관계. 나는 그것들의 합, 혹은 그 이상으로 복잡한 존재이지 어느 한쪽에 꽂힐 필요도 없고 내 운명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걱정하기보다는 내 수익률부터 점검해야 하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내가 양질의 근로자가 되어야 하고 집안 좋은 애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자식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저희 부부도 분명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함에 휘둘려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유튜브나 네이버 뉴스에 열심히 댓글을 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행동에는 실체가 없더라고요. 사고 피해를 추모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꽃 한 송이 남긴 적도 없고 범죄 피해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서 도와주려 한 적도 없어요.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정도로 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여긴 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내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위치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밀양 성폭행범들 신상 털리고 있는데 그 중에 볼보 다니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해당 직원을 바로 잘랐다 공지가 나왔어요. 일반 평사원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담백하게 하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에 몇 줄 쓰고 마는 거, 그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 인생에서 사회적 경험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나서야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됐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원대한 목표가 있겠지만 평범한 저한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아이를 낳아보고 싶다는 마음, 나와 아내를 반반씩 닮은 존재를 살면서 한 번은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록 딩크로 살겠다고 했었지만 그걸 번복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아이를 잘 못 기를 수도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노력은 해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혹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준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일이 잘 풀리면 후속편이 올라오겠지만 기약은 없으니까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날씨도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빵! 빵 한 번 더 해줘, 콩이. 싫어? 아이 촬영하고 있잖아. 귀여워.